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24년 3월 고2 모의고사 영어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내신 복습용으로 제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18번을 볼게요. 친애하는 예술 공예죠. 이거를 공예하시는 사람들, 그림들의 공예하시는 분들께 뭐뭐를 위해죠. 1년, 이거를 1년에 이거를 연례의 1년마다 하는 공예 박람회를 위해 언제 5월 25일에 1시부터 6시까지 다시 한번요. 5월 25일 1시에서 6시까지 하는 연례 공예 박람회를 위해서 그린빌 커뮤니티 센터가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는 공급할 예정이에요. 부스 공간을 임대해줄 부스 공간을 뭐뭐처럼 이전 연도처럼 이거죠. 예전에 지난 몇 년처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간을 예약하기 위해서 부스 공간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방문해 주세요. 우리의 웹사이트를 그리고 완성해 주세요. 등록 양식 또 신청서를 언제까지 4월 20일까지 렌탈 비용은 입니다. $50. 모든 비용 우리가 받는 렌탈 비용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돈은 가게 됩니다. 후원하기 위해서 또는 지원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활동들 이걸 예정된 활동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1년을 통틀어 이거를 연중 내내 1년 내내 우리는 예상합니다. 모든 이용 가능한 공간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예약될 거라는 거 꽉 예약될 거라는 거 곧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상합니다. 모든 이용 가능한 공간이 곧 꽉 예약은 꽉 차게 될 거라는 거죠. 예약이 꽉 찰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Don't get left out. 남겨진 상태로 남아있지 마세요. 이거니까 예약 못하고 남겨진 상태가 되지 마세요. 이 말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뵙기를 당신을 또는 여러분을 그 박람회에서. 1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라죠. 이제 젊은 예술가예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림 그리는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예술가인 사라는 참가했습니다. 지역의 예술 컨테스트 또는 지역의 미술 대회에 할 때 또는 하면서 그녀가 바라볼 때 또는 바라보면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진 작품이겠죠. 다른 사람들 즉 다른 화가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놀라운 예술 작품을 바라볼 때 그녀의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상을.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이제 심사의 순간이 도착했고 심사위원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발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승자들을 한 명씩. 그 다음에 이거는 it was that 사이에 not until the end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끝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녀가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듣게 된 것은 끝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러했습니다. 이건데 끝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심사위원의 짱이니까 심사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라 파커. 당신이 1등상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독창성. 당신의 작품의 독창성이 우리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라는 아주 뭐뭐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죠. 미소 짓는 것을. 이 경험이 의미했습니다. 뭐뭐보다 많은 것, 뭐뭐 이상, 단지 우승 이상을 의미했고요. 이 경험이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에, 즉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을 화가로서. 2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매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특히 오늘날의 세대에서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하룻밤 만에.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제 명사화를 시켜야 되니까 expect things to just happen overnight을 expect를
ing를 고쳐서 명사화를 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expecting things to just happen overnight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혹은 이런 잘못된 기대감이 뭐예요? 요걸 말하잖아요. 단 하룻밤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 잘못된 기대감을 갖는 거니까 요거를 명사화시켜서 have를 having으로 고치면 됩니다. having these false expectations라고 정리하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질 때 이렇게 잘못된 기대감을 갖는 것 혹은 어떤 일들이 단 하룻밤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낙담시키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뭐뭐 때문에 이것은 뭐뭐 이단데 여기서는 지금은 뭐다 최첨단 첨단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has to be 있어야만 한다. 어디 범위 안에 제한 범위 안에 우리의 편안함과 편리함이라는 이 제한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빠르게 빨빨빨 일어나지 않으며 발생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냐면 흥미를 잃어버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들이기를 시간을 들이기를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요구하는 시간을 들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제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인내심을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 이게 뭐예요? 성공이겠죠. 이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Have you fallen prey to? 먹잇감 여러분은 먹잇감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조바심에 대해서. 여기서는 patience는 인내심이고 요거의 반대말이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걸 조바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대한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쌓아 올려지는데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 great things를 뒤로 보내고요. 여기에 가짜주 is를 집어넣고 이시 3인칭 단수니까 일반 동사 현재형에 s를 붙이는 거예요. It takes time to build great things라고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뒤로 보내고 가짜주 is를 집어넣고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는 거.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쌓는 데는 위대한 일을 쌓는다. 위대한 일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했다면 창조하기를 자율주행 자동차를 1950년대 여러분의 최고의 옵션 선택은 였을지도 모릅니다. 묶어두는 것, 벽돌을 그 가속 페달에 그렇습니다. 또는 물론 그 자동차는 그 차량은 뭐 할 수 있게 되었겠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다. 스스로. 하지만 그 차량은 속도를 늦출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혹은 회전할 수도 없어. 피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분명하게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이상적이지 않아요. 이 차량,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했던 것은.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초보적인 거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막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려면 뭐 막대기로 쭉 눌러놓던가 아니면 그 벽돌을 그 가속 페달에다가 무거운 벽돌을 딱 올려놓고 테이프로 딱 붙여놓으면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으니까 속도가 계속해서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원시적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인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1950년대에 이렇게 벽돌을 가속 페달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does that mean 의미할까? 대절 전체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 전체적인 개념, 컨셉이 개념이 할 만한 가치가 없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걸까?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의미할 뿐이다. 그때 당시에 1950년대에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 그 도구를. 어떤 도구? 우리가 이미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도구인데 도움을 주는 도구. 뭐하도록? 가능하게 하도록. 그 차량들이 뭐하는 것을?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A와 B 둘 다니까 자동적이고 안전하게 차량이 작동하도록 가능하게 도와주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도구를 그 당시 1950년대에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렇게 한때는 멀게 느껴졌던 이 꿈이 이제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러한 사실이 매우 동일한 이야기다. 의학에서도. 20년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묶어두고 있었다. 벽돌을 가속 페달에다 묶어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의학이 아주 원시적이었다. 초보적이었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지점. 무엇을 시작해? bring to bear이 도입하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또 일부의 적절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시작할 지점에 이르고 있다. 도착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방식에서 어떤 방식? 발전시켜 우리의 이해력을 환자에 대한 이해력을 이 환자를 어떻게 여겨 고유한 개인으로서 환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증진시켜주는 그 방식으로 어떤 적절한 기술을 bring to bear 도입하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우리가 이르고 있다는 걸 도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미 벌써 착용하고 있어요. 어떤 장치인가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 이제 볼 수 있는 장치라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 암문장 전체의 사실이 많은 환자들이 이미 벌써 그들의 실시간으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이 장치를 착용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허락해 줍니다. 의사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그들의 환자에게 좀 구체적이고 정제되고 피드백에 기반을 두는 방식으로.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심지어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 10년 전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붙이고 있습니다. 벽돌을 가속 페달에다가 붙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진적인 어떤 도구의 부족이 제기했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환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제기했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2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기술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뭐뭐 때문에 더 오래된 기술을 이제 기존의 기술들이 흡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구로 흡수되어졌다. 우리의 삶의 가구가 된 거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할 만큼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의 일부로 흡수되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 즉 아기 젖병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한 도구가. 이 간단한 도구가 젖병입니다. 이 간단한 도구가 무엇을 했냐면 변화시켰어. 근본적인 인간의 경험을. 수많은 영유아와 엄마들을 위한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경험을 변화시킨 단순한 도구가 여기 있어요. 이 젖병을 보면요. 이거는 기존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 녹아들어서 일부가 되어버려서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젖병 같은 경우는. 이 젖병은 모유수유를 하죠. 엄마가 이제 직접 이제 아이를 모유수유를 하는 것과 젖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분유수유를 하면 분유수유를 했을 때 아이가 더 많이 먹고요. 그다음 잠을 더 잘 잡니다. 모유수유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젖병에 분유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수유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옛날 방법, 기존의 이제 기술이라서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젖병을 지금 올더 테크놀로지로 이제 예시를 든 거예요. 여기에 단순한 도구가 있는데 변화시켰어. 근본적인 인간의 경험을 수많은 아이와 영유아와 엄마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이 간단한 도구, 젖병은 발견한다. 장소가 없는 것을, 즉 장소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의 역사 속에서. 이 기술은 젖병이죠. 이 기술은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형적인 시간을 옮기는 장치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젖병이 가능하게 하니까 엄마들로 하여금 발휘하도록 더 많은 통제를. 무엇에 관하여? 이 수유하는 젖을 먹이는 이 시간에 대하여 더 많은 통제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젖병을 주고 젖병에 분유 담아서 딱 주면 엄마가 붙어 있지 않고
아이가 충분히 먹고 나서 낮잠을 자거든요. 잠을 자니까. 엄마로서는 시간을 좀 통제하는 여유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옮기는 장치라고도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은 젖병은 또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젖병에다가 수유를 하는 것은 허용해 주거든요.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대체할 수 있도록 엄마의 시간을. 엄마가 모유수유는 엄마가 먹여야 됐지만 모유수유가 아닌 그 젖병에다 담아서 분유를 먹이는 것은 누구나 다 그 엄마의 시간을 대체해 줄 수 있거든요. 엄마가 엄마 대신에 다른 사람이 줘도 아이는 그 젖병에 있는 분유를 먹잖아요.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그것은 이 젖병은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 관리, 시간의 관리,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의 그 관리에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젖병은 완전히 간과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토론 속에서 빠른 속도의 사회의 토론 속에서 무시되고 있다. 즉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공감은 빈번하게 목록상에 올라옵니다. 뭐뭐로서 하나, 가장 바라는 기술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고용주죠. 이거는 고용인이고. 그러면 고용주는 사장님, 고용인은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 혹은 직원에게서 가장 바라는 기술들 중에 하나로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빈번하게 목록상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명시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의미되어지는지 공감에 의해, 이 말은 공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목록상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가장 바라는 기술들 중에 하나로서 사장님 혹은 직원에게서. 어떤 회사들은 일부 기업들, 어떤 회사들은 강조해요.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중점을 두면서 필요성에 리더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무엇을 관점을 직원과 고객들의 관점을 리더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중점을 두면서 언제 거래를 협상할 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기업은 강조합니다. 정서적 공감과 공감적 관심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중점을 두면서 리더의 능력에 중점을 두면서 어떤 리더냐? 신뢰를 획득하는 리더의 능력에 중점을 두면서 누구로부터? 직원들과 고객들로부터. 어떻게 함으로써? 대우함으로써 그들을 진정 어린 관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일부의 컨설턴트들이 주장을 하게 될 때, 무엇이라고? 대절 전체라고 주장을 하게 될 때, 성공하는 기업은 공감을 키워야만 합니다. 공감을 길러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될 때, 즉 성공하는 기업이 공감을 길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이 전달하는 것은 입니다. 대절 전체. 회사가 수행해야만 한다는 거죠. 좋은 시장 조사를 수행해야만 한다는 거. 한마디로 여기에서 요약은 이거예요. 성공적인 기업이 공감을 키워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전달되어지냐면, 이 뜻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냐면 회사가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시장 조사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공감하는 이 회사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와 요구사항을, 그 회사의 고객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추구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걸 찾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요. 디자인, 공감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즉 공감을 담은 디자인을 말을 하게 될 때 즉 공감을 담은 이 디자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입니다. 대절 전체. 회사가 고려해야만 한다. 특정한 필요를, 여기는 이제 different가 다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양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특정한 필요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 어린 디자인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전달되어지냐면 그 뜻이 회사들이 고려해야 된다. 특정한 필요를,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이 다양한 사람이 누군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어르신들 그리고 비영어권 화자들이니까 영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인 사람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언제? 디자인할 때 제품을 디자인하게 될 때. 2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만연해 있는 문제는 아이들이 보고하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가장 만연한 문제는 입니다. 대절 전체. 그 아이들이 뭐뭐처럼 느낀다는 거야. 그 아이들이 뭐뭐가 되어야만 하죠. 접근 가능해야 된다. 즉 연락이 되어야만 한다. 항상 연락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말해주는 아이들이 보고하는 가장 만연한 문제래요. 기술이 그것을 허용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항상 연락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술이 허용해주기 때문에 문자 보내면 바로 연락이 되잖아요. 그들은 느낍니다. 의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뭐 하기 쉬워요? 우리 대부분이 공감, 여기서 릴레이시 공감하다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은 쉽습니다. 즉 여러분은 아마도 느낄 거야. 동일한 압박감을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로 어려워 다루는 것이 그 사실을 어떤 사실인가 동격에 대한 우리가 누구다 인간이야. 불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야. 그리고 항상 뭐 할 수가 없어? 응답할 수가 없어. 즉시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급한 일이 있으면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대와 또 여기서 역시 둘 다 10대인데 여기는 13세에서 19세, 여기는 10세에서 12살 여전히 학습을 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세부 사항들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 세부적인 상황, 세부적인 사항들을 여전히 학습하고 있는 이런 10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입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 그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방식, 때때로. 즉, 여러분의 아이가 문자를 보내. 여러분의 그의 친구 중에 한 명에게 문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하지 않아? 바로 문자를 답장하지 않아. 이제 뭐 하기 쉬워? 여러분의 아이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구나. 내 친구가 되기를 더 이상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문자를 보냅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폭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전화기를 폭파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앞문장 전체의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읽힐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것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이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헝가리계 미국인 엔지니어, 즉 공학자인 테오도르 폰 카르만은 였습니다. 뭐뭐 중에 한 명, 가장 위대한 지성인들 중에 한 명, 20세기의. 그는 태어났습니다. 헝가리에서. 그리고 이른 나이에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재능을 수학과 과학에서. 1908년에 그가 받았대요. 박사학위를 공학에서. 독일에 있는 게팅겐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대요. 1920년대에 그는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뭐뭐로서 관사가 하나고 직업 명칭이 두 개가 나온 걸 동시에 보세요. 이거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됐나요? 그래서 강사 겸 컨설턴트, 자문위원, 그 산업계의 강사 겸 자문위원으로서 여행을 시작을 했대요. 1920년대에. 그는 초청되었습니다. 미국에 초청받았대요. 그래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충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과로 해석하셔도 되고 그는 초청되었습니다. 미국에 자문하기 위해서, 조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는 목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초청받았습니다. 미국에 자문하기 위해서, 조언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에게 뭐뭐에 관하여 디자인, 윈드 터널의 디자인에 관하여 공학자들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미국에 초청되었대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칼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는 되었습니다. 소장 구겐하임 항공연구소.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칼테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안에 있는 구겐하임 항공연구소의 소장이 되었대요. 언제? 1930년에. 그리고 나중에 그가 수여받았습니다. 국립과학 메달을. 무엇으로? 그의 리더십으로.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의 그의 리더십 때문에 이제 국립과학메달을 수여받았대요.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이 강력하게 고수해왔습니다. 신념을, 믿음을, 이제 동격에 대해 핵심 비결, 뭐 하는데, 다루는데, 처리하는데, 해결하는데, 부정적인 건강 습관들을 해결하는데 이 핵심 비결이 이다. 바꾸는 것, 무엇을 바꿔? 행동을. 그리고 이 행동은 뭐뭐보다 더, 가치와 태도보다 더 이 행동이 이더라. 부분, 성격의 일부분이더라. 어떤 성격이냐? 가장 쉬운, 바꾸기에 가장 쉬운 성격의 일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섭취 습관들이죠. 뭐와 같은 흡연, 음주, 그리고 다양한 먹는 행동과 같은 이런 섭취 습관들은 입니다. 가장 흔한 건강상의 염려라는 거죠. 대상이 되는, 즉 타겟이 되는 염려, 행동 변화에 대한 타겟이 되는 건강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가장 흔한. 그래서 흡연하지 마세요, 음주하지 마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Process Addiction Behaviors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을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과정 중독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기타 등등과 같은 것을 이제 과정 중독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범주 속으로 역시 이 범주에 쏙 그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속하게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과정 중독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기타 등등과 같은 이런 과정 중독 행동은 속하게 됩니다. 이 범주, 이 카테고리에 역시.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이미지를 여기서는 마음속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합된 마음속 이미지. 힘, 암시의 힘과 결합된 마음속 이미지는 다루어졌습니다. 뭐뭐로서 전제, 행동의학의 전제로 다루어졌대요. 이 행동의학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시키도록, 사람들이 바꾸도록, 무엇을 부정적인 건강 행동을 무엇으로? 긍정적인 건강 행동으로 바꾸도록 도움을 주는 행동의학의 전제로 다루어졌대요. 정신적 이미지가 마음속 이미지. 그래서 비록 이 기법은 혼자서 생산하진 않아요.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사용되었을 때 뭐뭐와 함께 다른 행동적 수정, 다른 행동 수정 기법들과 그 다음에 대응 전략들과 함께 사용되게 될 때 행동 변화는 입증되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정신적 이미지, 즉 마음속 이미지가 하는 것은 입니다. 강화시키는 것, 무엇을 새로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들의 반복된 이 사용은 강화시켜 줍니다. 바람직한 이 행동을 더 강력하게 강화시켜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정 사회화는 무엇이냐면 즉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에 관하여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대하여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우리는 감정 사회화라고 하는데 이 감정 사회화가 시작됩니다. 이른 시기에. 그리고 합니다. 기초적인 역할. 감정 조절 발달에 어떤 기초적인 역할을 한대요. 비록 가족 이외의 영향력들, 뭐와 같은 또래나 미디어와 같은 이런 가족 이외의 영향력이 얻습니다. 중요성을 얻습니다. 즉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청소년기에 중요하긴 하지만 부모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요한 사회화 주체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 이제 이거는 부모님 자신의 반응이 무엇에 대한 감정적 상황에 대한 부모님 자신의 반응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뭐뭐로서 역할을 한다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롤모델 역할을 한다. 감정 조절에 대한 롤모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닮아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가시켜줍니다. 그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이냐? 동격의 가능성, 그들의 자녀들이 보여주게 될 가능성, 비슷한 행동을 비슷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의 행동이죠. 어떤 시기에 어떤 시기냐면 그들의 자녀가 직면하게 돼요. 감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에 부모님의 행동들이 또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감정적 조절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달래주는 것 필요하죠. 그다음에 지시하는 안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시하는 안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이 도움이 되긴 해요. 어린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들은 뭐예요? 방금 여기 요만큼. 그래서 직접적으로 달래주는 것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지시하는 이 안내들은 뭐가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의 자율성 추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바로 달래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자율성 추구를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라기보다는 향하기보다는 그들의 부모님에게 향하기보다는 어떤 시기에 감정적 위기 상황에 위기 시기에 만일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행동들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 요게 주어입니다. 요만큼이 주어고요. 그다음에 is 비동사 뒤에 요 녀석이 이렇게 보어로 나온 건데 이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싹 보내니까 비동사도 이렇게 앞으로 보게 되죠.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 구, 이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냈을 때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적합하다 어디? 청소년 시기에 더 적합해 무엇이? 간접적인 후원이. 자율적인 감정 조절에 대한 감정적 조절에 이제 간접적 후원이 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 간접적 후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뭐와 같은 1번과 같은 2번과 같은 그리고 3번과 같은 건데요. 이제 뭐뭐와 같은 거고 이제 통해서고 B as well as니까 A부터 해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B 나중에 했으니까 원래는 B, A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이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맞게 해석을 해볼게요. 뭐뭐와 같은 뭐뭐를 통해 인식이죠. awareness. 그다음에 판단하지 않는 수용. 청소년들의 정서적, 감정적, 정서적 경험의 인식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서적 경험에 비판하지 않는 수용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들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뭐와 같은 있어주는 것. 네, 여기서는 이제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 이건데 이걸 있어주는 것. 언제 청소년이 말하기를 원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과 같은 이런 자율적 감정적 규제의 간접적인 이 지지 후원이 이다 어떻다 더 적합하다 청소년에게.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무용수들은 자주 종종 밀어넣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어디까지? 한계까지. 그들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까지. 하지만 그렇게 밀어넣는 것은 잘못 안내되다, 즉 잘못 이해된 거예요. 만일 그렇게 밀어넣는 것이 향하게 된다면 어디 쪽으로? 성취하는 쪽으로. 무엇을? 어떤 것을? 이제 something 형용사가 후치수식하죠.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이 어떤 것을 성취하는 쪽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향하게 된다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 이해된 거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자면 키가 큰 무용수가 있는데 이제 긴 발을 가지고 있는 키가 큰 무용수가 희망할 수도 있어요. 바랄지도 모르죠. 수행하는 것을. 뭘 수행할 건가? 반복적인 수직 점프를 빠른 음악에 맞춰서 뾰족하게 하면서 자신의 발을 공중에 있는 동안 그리고 내리면서 그의 발 뒤꿈치를
바닥에 그 점프 사이에 그것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또는 아무리 힘이 그 무용수가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 무용수가 아무리 그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 동작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발이 짧은 무용수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트러블이 없는 것을 즉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짧은 무용수에게는. 또 다른 댄서는 노력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완료하기 위해서 절반의 회전을, 반 회전을 공중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연관관계 A, between A and B 사이를 빠른 회전 속도와 얼라이먼트는 이제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 균형을 맞춰주는 걸 얼라이먼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렬, 신체의 정렬, 어디에 가깝게 회전축에 가깝게 신체를 정렬하는 것과 빠른 회전율 사이의 그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말해줍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또는 성취하는 방법을 즉 성취하다 그녀의 회전을 성공적으로 두 가지 사례 속에서 이해하는 것 무엇을 제약을 그리고 움직이는 것 어디 안에서 제약 안에서 이 제약이 어떤 제약이냐면 부과된 제약 네이처리 여기서는 본성, 천성, 타고난 것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면 됩니다. 타고날 때부터 부과된 즉 선천적으로 부과된 제약 그리고 설명된 제약 물리 법칙에 의해서 설명된 그 제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제약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허용해 줍니다. 무용수들 하여금 여기서는 일하다 즉 움직이도록 효과적으로 움직이도록 분사구문 최소화시키면서 잠재적인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탐구해야만 합니다. 관계를 어린이 영화 제작과 소비 습관 사이의 그 관계를 탐구해야만 합니다. 용어죠. 어린이 영화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암시합니다.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어린이에 의한 소유권을 이 어린이에 의한 소유권이 무엇이냐? 그들 즉 어린이들만의 영화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화는 이제 소위 누구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영화들은 항상 have been consumed 소비되어져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관객 모든 나이의 관객에 의해서 특히 상업용 영화 속에서 상당한 교차 즉 여기서는 연령간의 이 교차가 관객 구성 어린이 영화에 대한 관객 구성에서의 이 상당한 교차가 상당한 넘나듦이 연령간의 넘나듦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인가 동격에 대해 중요하죠. 2007년에 11개의 덴마크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영화들이 끌어들였대요. 59%의 그 극장의 입장객을. 그리고 2014년에는 독일의 어린이 영화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7개를 뭐뭐 중에서 상위 20개의 영화 중에서 전국 박스오피스 즉 흥행작을 박스오피스라고 하죠. 전국 흥행작 20개 탑 상위 20개의 영화 중에서 7개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는 어린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당한 그 연령간의 교차가 이제 어떤 사실에 의해서 증명이 됐냐면 2007년에 이제 덴마크 어린이 영화, 어린이 청소년 영화가 59%의 입장객을 끌어들였고 또 2014년에는 독일에서는 독일의 어떤 어린이 영화가 상위 20개의 영화 중에서 7개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건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는 거죠. 연령을 다 초월해서.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부합한다는 거죠. 더 넓은, 더 광범위한 국제적 포용, 이 포용 속에서도 일치한다 이거니까 더 국제적으로도 인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겉보기에 어린이 문화인 것에 더 넓은, 더 광범위한 국제적 포용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아동용 영화가 어린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의
관객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뭐 사이에서 관객들, 다양한 연령의 관객 사이에서 겉보기에는 어린이 문화인 것 같은 것에 더 넓은, 더 광범위한 국제적 포용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래된 편견이 있는데, 오래된 편견이 무엇이냐면요, 어린이 영화는 이다 좀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오래된 편견이에요. 이 좀 다른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좀 분리되어 있는 거죠. 뭐랑 좀 더 적법한 영화, 성인들을 위한 영화보다는 조금 분리되어 있고, 영원히 하위일 것 같은 거, 좀 더 성인을 위한 좀 더 적합한 영화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하위인 것 같은 조금 다른 영역이 어린이 영화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이 지지받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현실,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거죠. 전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오래된 편견이 어린이 영화가 좀 성인용 영화에 비해서 좀 동떨어져 있고 성인용 영화보다 좀 하위다라고 하는 이런 좀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편견이 지지받지 못하죠.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 즉 어린이 영화는 있습니다. 어디? 중심부. 현대의 대중문화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인기가 많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3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베토벤의 욕구네요. 창조하려는 욕구, 무언가를, 새로운 무언가를, something 형용사가 후치수식하는 거 확인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베토벤의 욕구는 입니다. 반영, 그의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입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합니다. 센스, 감, 보상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sense of humor 하면 유머 감각이고, sense of reward는 이제 보상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창조할 때,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때 과정 속에서 탐구하는 과정, 무엇을 탐구하는가? 불확실한 어떤 것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뭐와 같은 악절, 어떤 음악 악절이냐면요, 우리가 한 번도 연주해 본 적도 없거나 혹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연주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악절과 같은 좀 불확실한 어떤 것을 탐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게 될 때 우리의 뇌는 경험한다는 거죠. 보상감을. 우리의 호기심이 이어진 거죠. 어떤 것, 새로운 어떤 것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보상은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상이 결국 무엇인가 하냐면, 보상감이 결국 만족감이라는 거죠.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모델링을 해왔어요. 어떻게 이 호기심이 영향을 끼치는지, 음악 작곡에. 그래서 사례인데, 어떤 사례냐면 베토벤의 사례, 즉 베토벤의 경우에서는 컴퓨터 모델링이 있는데, 이 컴퓨터 모델링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곡에. 근데 이게 작곡된 거예요. 13세 이후에. 됐죠? 13세 이후에 작곡된 이 32개의 소나타 곡에 초점을 맞춘 이 컴퓨터 모델링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밝혀내 주었습니다. 대절 전체의 사실을. 그 음악의 패턴들이 어떤 패턴이냐면 발견된 패턴이에요. 모든 베토벤의 음악 속에서 발견된 그 음악의 패턴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후기 소나타에서. 반면에 이제 새로운 패턴들이 뭐뭐를 포함하여, 패턴을 포함하여 어떤 패턴이냐? 좀 독특했던 패턴이에요. 어디에? 특정 소나타에게만 독특한, 특정 소나타에게만 나타났던 그 패턴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음악 패턴은 감소했고 이제 새로운 패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됐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을 다시 말해보자면, 베토벤의 음악은 뭐 하게 된 거예요? 덜 예측 가능하게 된 거죠. 조금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패턴이 자꾸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13세 전까지는 어떠냐면 배운 대로 이렇게 패턴을 계속 공부했겠죠. 13세 이후로는 배운 대로 처음에 갔다가 다시 새로워져 버리는 거야.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야. 그럼 기존에 배웠던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어때요? 이제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죠. 새로운 게 자꾸 증가하니까.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은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머함에 따라 그의 호기심이 이끌었죠. 탐구를. 새로운 음악적 사상의 탐구를 이끌게 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덜 예측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호기심은 이다 강력한 원동력, 인간의 창의성에 강한 강력한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거는 조금 서술형으로 쉬운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좀 외워두세요.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자들은 항상 찾고 있습니다. 정량화시킬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측정 가능한 입력들, 한 모델의 측정 가능한 입력들은 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되는 피, 이거를 생명선 또는 생명줄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자처럼 기술자는 필요로 합니다. 식별하는 것. 무엇을 식별할 건가?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무엇이냐면 프록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 진정 과정을. 다시 한번요. 한 모델에 측정 가능한 투입을 하는 것은, 입력하는 것은 입니다. 그들의 생명줄. 그리고 사회과학자처럼 기술자는 식별할 필요가 있죠. 구체적인 측정 방법, 즉 프록시라고 하는 것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하기 위해서 그 진정 과정을. 이러한 필요성, 정량화시킬 수 있는 프록시가 아까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량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록시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이 생산합니다. 만들어냅니다. 편향을. 어디 쪽으로? 측정하는 쪽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것인가? 쉬운 어떤 것. 정량화시키기에 쉬운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측정하는 쪽으로 이제 편향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측정 기준은 take away from은 A를 take A away from은 A를 B로부터 벗어나게 하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우리를 더 멀리 벗어나게 합니다. 중요한 목표로부터. 어떤 목표인가? 우리가 실제로 신경을 쓰는 그 중요한 목표로부터 더 멀리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목표들이 무엇인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복잡한 측정 기준을. 그리고 이 중요한 목표들이 may be일지도 모릅니다. 극도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혹은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한정하기에, 어떤 한 가지 측정 방법으로 한정하기에 어렵기도 하고 한정하기에 불가능한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측정 기준이 우리를 더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목표들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고 있는 중요한 목표들. 이 중요한 목표들은 뭐일지도 모른다. 요구할지도 모른다. 복잡한 측정 기준을. 그리고 이 중요한 목표들은 뭐일지도 모른다. 극도로 어렵거나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측정 방법으로 축소되기에는 어렵고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축소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고 나쁜 이 프록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 또는 착각 밑으로 떨어진다, 이거니까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착각이 무엇인가? 동격.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야. 좋은 목적을 위해서. 뭐 없이도, 실제로 만드는 것 없이도 진정한 진보를, 뭐를 향하여?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한 진정한 진보를 실제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이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프록시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프록시의 이 문제점은 뭐냐? 어떤 결과를 내는 거예요. 대치하는 결과를 내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인데 이제 의미상의 주.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substitute
before A 하면 A를 B로 대체하다니까 A가 뭐예요? What is meaningful? 의미 있는 것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낸다는 거죠. 프록시의 문제가. 됐죠? 여기서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아까 이런 거 중요한 목표와 같은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한 가지 것으로만 측정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해 버리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또는 격언이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모든 것이 세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세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좀 영작으로 외워보세요. 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입니다. 유일한 종. 이 스피시즈는 단복수가 동일한데 the only 때문에 단수라고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3인칭 단수 s가 나왔죠. 양념을 하다. 자신의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다. 누가? 우리가. 고의로 바꾸면서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음식을 무엇을 사용하여 강한 맛이 나는 식물의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허브, 약초, 그리고 스파이스, 향신료라고 부르는 이런 맛이 강한 맛이 나는 식물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용해서 고의적으로 그 음식을 바꾸면서 그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절 전체는 우리의 미각, 그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미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대요. 많은 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는 항입니다. 항. 막는 거. 박테리아. properties는 특징들. 그래서 항균성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많은 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균성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흔한 양념들이 있는데 이 흔한 양념이 뭐냐? 공통된 흔한 양념들, 즉 향신료들, 뭐와 같은 마늘, 양파, 그리고 오레가노와 같은 이런 흔한 이런 양념들, 향신료들은 억제합니다. 누구를 억제해요? 성장을.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한대요. 확인된, 테스트된 이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한대요. 그럼 이제 그리고 문화권들인데 이 문화권을 이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화권이 어떤 것이냐면 생각해봐라. 마늘, 그다음 후추, 타이 음식의 마늘과 후추를 생각해보고 생강과 고수, 인도의 생강과 고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멕시코의 매운 고추죠, 고추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게 그 문화권인데 어떤 문화냐면 가장 무거운 사용. 향신료의 가장 무거운 사용을 만들다. 이 말은 향신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이 문화권들이 대표적으로 타이, 인도, 멕시코와 같은 이런 문화권들은 어디 출신이냐? 더 따뜻한 기후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따뜻한 기후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박테리아 때문에 생긴 이런 음식의 부패가 더 큰 문제가 되는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 때문에 음식이 상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니까 어때야 되냐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따뜻한 나라일수록. 근데 대조적으로 이제 가장 가볍게 양념을 한 고급 요리. 이게 뭐냐? 고급 요리인데 스칸디나비아와 북유럽의 이 요리인 가장 가볍게 양념을 한 이 요리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조금 더 서늘한 기후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인간만의 독특한 인간만의 이런 관심, 맛에 대한 관심은 이 경우에는 이제 향신료에 대한 이 맛은 판명된 겁니다. 현재 판명된 겁니다. 생겨났던 것으로 과거. 이게 현재니까 이거는 이제 완료 부정사라고 해서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본동사가 현재면 여기는 과거 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발생했던 것으로 판명됩니다. 뭐뭐로서 문제.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사의 문제로서 발생했던 것으로 판명됩니다. 다시 한번요. 맛에 대한 우리 인간만의 독특한 이 관심은
이 경우에는 향신료에 대한 이 맛인데 이것이 판명됩니다. 발생했던 것으로 무엇으로서? 생사의 문제로서. 3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발달이죠. 인체. 단일세포로부터 비롯된 인체의 발달은 제공합니다. 많은 예시들. 구조적 풍부함의 많은 예시를. 구조적 풍부함이 무엇인가? 가능한. 언제? 반복된 생산. 랜덤은 무작위죠. 무작위적인 변이의 반복된 생산이,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막 뭔가 반복적으로 막 뭐가 생겨나. 이 생성이 결합될 때 누구랑? 비랜덤한 거니까 비무작위적인 선택과 결합이 될 때 가능한 구조적 풍부함의 많은 예를 제공해 주는 게 누구예요? 단일 세포로부터 비롯된 인체의 발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반복적으로 뭔가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이 되는 게 뭐냐면 무작위적인 변수가 자꾸 해서 뭔가 막 생겨나. 이게 뭐랑 결합을 해야 되냐면 무작위적이지 않은 어떤 선택과 결합을 할 때 신체, 단일 세포에서 신체가 발달된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세포, 그다음 세포가 분열, 그 다음 단계는 또 이렇게 분열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쓴 게 모든 단계들, 신체 발달, 태아에서 성체까지 이르는 신체 발달의 모든 과정들은 또는 모든 단계들, 모든 국면들은 보여줍니다. 무작위적인 활동을 세포 수준에서. 됐죠? 세포 수준에서 무작위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 그리고 인체의 형성은, 그러니까 신체가 형성되는 것은 달려있대요. 새로운 가능성이. 어떤 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능성,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활동이 뭐야? 랜덤. 세포가 랜덤하게 무작위적인 이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 얘랑 똑같은 거죠. 요만큼이. 랜덤 변이의 반복적인 생산. 이거. 근데 이게 결부되어진 누구랑? 선택과. 어떤 선택? 그러한 결과. 어떤 결과냐면 만족시키는 이전에 내장된 기준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그 결과의 선택과. 이거는 뭐예요? 요만큼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비랜덤한 선택. 그리고 이거는 이런 활동에 의해서 랜덤 활동에 의해서 무작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작위적인 변이의 반복된 생산. 이게 결합되어야 돼. 이게 결합되어야 신체가 발달할 거 아니에요. 신체가 이런 얘네들 때문에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 얘기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구조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오래된 구조에다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게 딱 생겨났어.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서 또 이렇게 또 형성이 돼. 그럼 이 오래된 이 구조의 기초에서 또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새로운 구조는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조에.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이 선택은 선호해. 어떤 세포들을. 그리고 제거해. 또 다른 세포들을. 그러니까 이 선택이 어떤 세포를 좋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생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생존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산하는 역할을 해. 새로운 세포를 이제 겪게 되는 더 심층적인 라운드, 다음 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나는 2라운드까지 살아났어. 그럼 이제 새로운 세포를 또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선택에 또 더 심층적인 라운드, 다음 단계를 겪게 되는 새로운 세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선택은 선호한다 어떤 세포들을, 그리고 제거한다 다른 세포들을. 근데 이렇게 선택된 이런 세포들은 생존자들인데 얘네들은 역할을 한다. 생산하는 역할, 새로운 세포를 겪게 되는 좀 더 나아가는 그 다음 단계 라운드, 선택의 그 다음 단계를 겪게 되는 새로운 세포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제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는 세포와 또 세포의 그 확장은 세포와 그 세포의 확장이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니까 B에다가 중점 두고 읽으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세포 그리고 세포의 그 확장은 세포와 그 세포의 확장은 유전적으로 선택된 게 아니라 그 발달 과정 중에 유전적으로 선택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위치적으로 선택된 거예요. 이 세포가 원래 8이 되어야 돼. 그러면 딱 이 8이 되는 이 세포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8이 되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붙어 있어. 그럼 이거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은 올바른 위치에 있는 세포들은 어떤 거냐? 만든다. 올바른 연결을 만들고 있는 이 올바른 장소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자극이 되는 거죠. 즉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들은 어떤 세포? 또 다음에 make the right connection이 생략된 거예요. 올바른 연결을 만들지 않은 그 세포들은 제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여기서 말했죠? 여기서도 그 선호하는 세포니까 얘네들 올바른 위치에 붙어있는 세포들이고 그 다음에 제거되는 세포들은 올바른 위치에 붙어있지 않은 세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매우 뭐와 같냐면 조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렇게 조각 없애는 거야. 불필요한 세포는 제거하고 필요한 세포는 여기에다 계속 붙여놓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신체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연한 이 필연적인 당연히 나오는 이 결과 이러한 전략의 당연한 결과는입니다. 큰 변이성이라는 거죠. 이 변이성이 개인마다 다 다른 변이성이에요.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비록 뭐뭐이지만 큰 규모로 보는 그 구조니까 큰 전체 구조가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세포와 이 분자 수준에서는 이 개인마다 이 변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이 전략의 결과는 어떻다? 큰 변이다. 큰 변이성이다. 개인마다 다른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비록 큰 구조가 전체 구조가 비슷하긴 하지만 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죠. 가져오기 위해서인데 이제 bring under control을 통제하다라고 정리하십시오. 그다음 A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지금까지 증가해오는 계속해서 증가해오는 비용 홈케어를 여기서는 이제 재택 간호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홈케어라고 할게요. 집에서 돌보는 거니까 어르신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홈케어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비용을 bring under control 통제하기 위해서 매니저스 관리자들이죠. 홈케어 제공업자들의 관리자들이 도입해 온 거예요. 관리 시스템을. 이 시스템은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합니다. 일들을 홈케어 종사자들의 일을 명시해 주고요. 시간과 비용, 시간과 예산을 역시 명시해 주고 있어요. 이용 가능한 시간과 예산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과 예산을 명시하고 홈케어 종사자들의 그 일을 명시해 주는 게 뭐예요? 이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자 보고 시스템, 관리 시스템인 거예요. 전자 보고 시스템은 내가 몇 시에 출근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일을 마쳤다 이렇게 보고해 주는 이 시스템은 요구합니다. 홈케어 종사자들 하여금 보고하도록 요구해요. 무엇에 관하여 보고할 것인가? 그들의 활동 그리고 소비된 시간을 그리하여 만듭니다. 무엇을 만들어? 그 분배, 시간과 돈의 분배를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또 관리자의 그 인식 속에서 즉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또 이 시간과 돈의 분배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통제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관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앞문장 전체의 사실은 기여해온 겁니다. 해결책, 어떤 그 문제의 해결책을 기여해온 거죠. 근데 반면에 홈케어 종사자들은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일을 무엇으로? 한 세트에 분리된 일로서가 A가 아니라 수행되어져야 될
한 세트에 분리된 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이건 한 덩어리로 보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져야 될 한 세트의 일련에 분리된 일로서 보는 것이 그들의 일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but B 뭐로서 보는 거냐면 서비스로서 본다는 거죠. 제공되어져야 되는 서비스 고객에게 그 고객과 함께 이제 서비스 종사자들이 발달시켜 온 거죠. 관계를. 다시 한번 반면에 홈케어 노동자들은 종사자들은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일을 A로서가 아니라 가급적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져야 되는 한 세트의 일련에 분리된 일이 아니라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이 고객과 함께 그들이 뭐를 해왔어요? 어떤 관계를 형성해온 그 고객에게 제공되어져야 될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홈케어 노동자는 인식한다. 그들의 일을 무엇으로서 서비스로 제공되어져야 될 고객에게 제공되어져야 될 서비스로 그들의 일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누구야? 이 서비스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이제 관계를 발전시켜온 이 고객. 그다음에 이것은 포함합니다. 가지는 것을 대화를 가지는 것, 그 고객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 무엇에 관하여 그 개인의 복지, 안녕. 이거는 안부라고 본 거죠. 복지, 이렇게 웰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된 시간과 요구, 이제 보고해야 되는 이 요구 사항들은 다시 제한된 시간과 보고해야 되는 그 요구는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뭐뭐로서 장애물로서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만들어 불가능하게 무엇을 전달하는 것, 배달하는 것을 그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 필요되는 서비스를 배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 제한된 시간과 보고해야 되는 그 요구 사항이. 그래서 만약 그 관리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다, 너무 엄격하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리저트인 동명사인데 이게 의미상해줘. 은는이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홈케어 종사자가 될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 너무 과도한 업무에 부담을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티베이트의 반대말이 디모티베이트니까 의욕이 상실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흔한 가정입니다. 대절 전체는 대부분의 이제 베이그런트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이란 뜻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새들은 궁극적으로 죽게 될 운명입니다. 뭐뭐를 제외하고는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희귀한 경우냐? 그 개체가 다시 방향을 되찾고 되돌아가 그들의 정상적인 범위로 되돌아가는 그런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길을 잃고 헤매는 새들은 궁극적으로 죽게 될 운명에 처한다라는 것이 흔한 가정이에요. 결국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흔하게 추정됩니다. 대절 전체는 이 vagrancy itself 하면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그것 자체는입니다.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대부분의 길을 잃고 헤매는 새들은 어때요?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진 새들은. 그러면 무리에서 떨어진다라는 그 자체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왜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일까? 당연히 죽잖아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게 된다라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한 현상이야. 생물학적 현상이야.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이에요. 대다수의 경우에. 대다수 이렇게 물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야. 왜냐하면 가장 있을 것 같은 결과 어떤 주어진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사건 어떤 주어진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사건에 가장 있을 것 같은 결과는 입니다. 대절 전체이기 때문에 그 개체가 will fail 실패하겠지. 찾는 것을 충분한 자원을 찾는 것을 실패할 거고 그리고 또는 그다음에 will be exposed 노출될 거야. 적대적인 환경 상황에 그리고 will perish
소멸하게 될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핵심은 이 세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밑줄 그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길을 잃고 헤매는 새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자체가 어때요?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당연히 죽게 되니까. 그 죽게 되는 이유를 먼저 충분한 자원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노출되잖아요. 아주 적대적인 환경에. 그리고 죽게 되니까. 1번, 2번, 3번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반전 있습니다. 많은 선, 증거의 선, 이런 증거, 이런 증거, 이런 증거, 이런 증거, 시사하는 증거에 많은 선들이 존재해요. 무엇을 시사하냐면 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주 희귀한 경우에, 아주 희귀한 경우지만 can dramatically,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명을, 그 개체의 운명을, 그리고 그 종의 운명을, 그리고 심지어 전체 생태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진화적인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데, 다 떨어져서 죽었는데 대부분 어쩌다가 한 개체가 살아남아서 또 다른 좋은 경로를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드물매도 빈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극도로 어때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게 될 때 어떤 타임 스케일, 이게 스케일이 눈금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시간의 선상에서 보게 될 때, 이 시간의 선상이 어떤 시간이냐? 생태학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이 펼쳐지는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사건들이 어때요? 무리에서 동떨어지게 된 이 사건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오한 consequences, 결과는 vagrancy, 이거는 무리에서 떨어진 거, 무리에서 떨어져서 헤매는 것의 가장 심오한 결과는 관련됩니다. 확립과 새로운 종의 사이트, 번식지, 그리고 새로운 이동 경로, 그 다음에 겨울철 나는 장소니까 월동 장소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리에서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어떤 한 개체가 더 좋은 번식지를 찾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주 경로를 찾기도 하고, 또 월동 장소의 확립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거 여기서 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것들 중에 각각은 일어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빈도로,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가지고 있다.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3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직관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 또는 훌륭한 것, 멋진 것, 탁월한 것. 하지만 그 직관은 되어야만 합니다. 힘들게 획득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투자해왔기 때문에 수천 시간을 학습하고 실습, 연습하는데 수천 시간을 투자해왔기 때문에, 즉 그들의 직관, 즉 전문가들의 직관은 된 것입니다. 데이터에 의해 이끌린 것, 즉 데이터에 의해 처리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시간의 연습과 그다음 학습과 연습을 통해서 획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에 입각한 거라는 거죠. 이게 힘들게 획득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그렇게 될 때야 그 전문가들은 be able to 동사원형, 이거는 can하고 같죠. be able to는. 그래서 오직 그때서야, 오직 그렇게 되어야 전문가들이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뭐에 따라서? 그들의 내면화된 전문 지식과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비록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종종 생각하긴 하지만 무엇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전문가라고, 엑스퍼트가 생략된 거예요. 두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생각을 해요. 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특히 뭐 할 때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특히 우리 대부분은 행동을 하게 돼요. 전문가와 같은 속도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의견을 뭐에 관하여? 전 세계적인 위기에 관하여. 뭐 없이? 지식의 실체 없이. 어떤 지식의 실체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지식의 실체 없이. 그리고 AI 덕분에 이 AI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AI는 확실하게 해줘요. 대절 전체를. 우리의 메시지들이 전달돼. 누구에게? 관객, 대상에게. 어떤 대상이냐? 더 성향이 있는, 믿는 성향이 있는 그것을 믿는 성향이 있는 이 관객, 대상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이 AI 덕분에 우리의 착각이 전문 지식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의해서. 이 필터 버블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 어떤 예를 들면 옷이 딱 나왔어. 옷 블라우스가 나왔어. 그럼 제가 이걸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이제 빅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그 블라우스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블라우스와 관련된 있는 이 옷에 관한 정보들이 자꾸 떠요. 그래서 이 필터 안에 싹 갇히게 되는 것이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흥미진진한 경향을 가지게 되죠. 발견하게 되는 또는 찾게 되는 여기게 되는 어떤 사람을 더 오픈마인드하고 이성적이고 분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게 되는 경향을 갖게 돼요. 언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뭐뭐처럼 우리처럼 생각할 때.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필터 버블이 딱 생겨서 어때요? 이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거죠. 마지막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그리고 엄청난 양, 데이터의 양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면 수집되고 저장되었죠. 엄청난 큰 수많은 데이터 저장소 안에 수집되고 저장된 데이터들의 빠르게 증가하는 엄청난 양이 훨씬 초과해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어떤 능력?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을. 뭐 없이? 강력한 도구 없이는. 됐죠?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간이 강력한 도구가 없이는 그것을 이 많은 데이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냐면 수집된 데이터. 커다란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된 이 데이터들이 돼버린 거예요. 데이터 무덤이 돼버린 거야. 즉 데이터의 무덤을 뭐라고 본 거냐면 데이터 저장소라고 본 거죠. 이 데이터 저장소가 뭔가 거의 방문되지 않는 데이터 저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의사결정이 자주 종종 만들어져. 즉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에 기반을 두다 이건데 not A, A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but B, B에다 기반을 두고 의사결정자의 어떤 본능, 직관에 기반을 두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자주 이루어진대요. 됐나요? 뭐가 아니라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정보의 풍부한 데이터가 뭔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소에. 그럼 다시 한번요. 중요한 의사결정이 자주 만들어진대요. 뭐에 기반하지 않고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기반을 둬? 그 의사결정자의 직관, 본능에 기초를 두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자주 만들어진대요. 단순히 무엇 때문에? 그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구를. 어떤 도구? 추출할 수 있는 도구. 무엇을? 귀중한 지식을.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야? 숨겨진 지식. 어디에? 엄청난 데이터의 양 속에 숨겨져 있는 귀중한 지식을 추출해낼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노력들이죠. 어떤 노력이냐면 개발하려는 노력. 어떤 걸 개발하려고 하냐면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만들어져 온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도되어져 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전문가
시스템과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의존을 해 유저들과 혹은 유저들 혹은 그 도메인의 전문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수동적으로 입력을 하는 사람들이야. 무엇을? 지식을. 어디에다가? 지식 기반에다가 이 지식을 일일이 수동으로 손으로 입력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의존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유발할 것 같아. 편견과 실수를. 왜 그래?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 다 다르잖아. 생각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과 에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매우 비용이 들어가. 그리고 시간 소모적이야. 그렇죠? 이 사람들 고용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 좀 빨리 처리를 하지만 일을 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절차들은 편견과 실수를 유발하기도 하고 극도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 소모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데이터와 정보 사이에, 원래 이제 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가공되는 걸 우리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차이는 생각할 필요 없이 데이터와 정보 사이에 이렇게 넓어진 간격, 벌어지는 이 간격이 요구합니다. 체계적인 개발, 도구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도구가 어떤 도구냐? 바꿔줄 수 있는 데이터 무덤을 금괴로 바꿔줄 수 있는, 지식의 금괴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도구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를 역설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방대한 양이죠. 데이터의 방대한 양은 이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저장되어 있는 이 저장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에 엄청난 방대한 양이 압도한다. 인간의 이해력을 압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도구, 획득하려는 도구, 무엇을? 귀중한 지식을 획득하려는 이런 효과적인 도구가 요구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